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대저대교와 장락대교가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엄궁대교는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엄궁대교 건설이 미뤄질 경우 에코델타시티 관통도로는 반쪽으로 남게 됩니다.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원에 냉장고까지 비치하는 등 무더위 식히기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긴 장마로 여름 피서객들이 줄었던 부산 송도와 다대포 해수욕장이 올해 맑은 날씨만큼 여름 특수를 누리고 있어 옛 명성을 되찾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이 조선시대 쇠고개 운반 과정을 담은 조행일록을 주제로 기획전을 열고 있습니다. 대저대교와 장락대교 건설이 곧 시작됩니다. 하지만 함께 추진되는 엄궁대교는 아직 여러 절차들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장락대교와 연결되는 다리여서 자칫 방쪽 교량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부산시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동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마지막 관문이던 국가유산청 심의를 통과한 대저대교와 장락대교.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락대교와 연결돼 에코델타시티를 관통하는 엄궁대교는 함께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궁대교는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철새도래지 핵심 구간을 지나는 교량이 환경 피해를 줄일 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낙동강유역 환경청은 보완 요청을 내렸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보강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새 대체 서식지를 더욱 구체화하고 생태계 보전 방안도 보완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교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분진 저감 방안 등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맞출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고 소음이라든지 이런 저감 방안도 일단 담았고요. 큰 새들이 날아가는데 이동 경로에 지장이 된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 상부 돌출형 규정을 평면형으로. 부산시는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 곧바로 국가유산청에 현상 변경 심의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엄궁대교가 장락대교와 함께 건설되지 않을 경우 교량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만큼 시는 올해 안에 모든 심사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두 다리가 관통할 에코델타시티에는 2029년까지 7만 6천여 명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연결도로 건설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각 지자체들도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더위식히기에 나섰는데요. 공원에는 냉장고까지 비치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구 평화공원을 지나는 시민들이 더위에 잠시 멈춰선 곳은 빨간 냉장고 앞입니다. 물 한 병 남구가 쏩니다란 문구가 적힌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시원한 물이 가득합니다. 남구가 평화공원과 문현교통광장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5곳에 생수가 든 냉장고를 설치했습니다. 시원한 생수가 채워지기 무섭게 동이 날 정도로 찾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남구는 시원한 생수 17만 병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대여용 양산도 준비했습니다. 내리째는 떼약볕에도 바깥 활동을 해야 하는 시민들을 위해 복지관 등 9곳에 양심 양산을 비치했습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더운데 양산이 있어서 쓰고 나가니 너무 좋네요. 날씨가 더우니까 하도 양산을 빌려줘서 고마웠고. 이글거리는 아스팔트를 식히기 위해 살수차가 주요 도로를 다니며 물을 뿌려댑니다. 더위가 절정에 달한 낮 동안 살수차와 청소차 등을 총동원해 수차례 운행하며 도심의 열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연일 뜨거운 폭염이 이어지면서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한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뜨거운 여름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산 지역 해수욕장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긴 장마로 피서철 장사를 망쳤던 송도와 다대포 해수욕장은 올해 맑은 날씨만큼 여름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송도해수욕장, 구름 산책로와 해상 다이빙대, 그리고 해상 케이블카와 공원까지 이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를 더한 뒤 관광객들의 찾는 발길도 늘고 있습니다. 남포동이나 이런 자갈치 구경 삼아 이제 숙소도 여기 근처에 잡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해서. 바다도 일단 볼만하고 케이블카도 있으니까. 장마가 끝나고 폭염과 함께 휴가철이 시작되자 더위를 피해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공설 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이 올여름 특히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800m에 이르는 해수욕장 길이, 고운 백사장과 적당한 수심, 여기에 해운대와 강안리보다 비교적 인파가 적어 쾌적하게 바다에서 휴식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일단 회덮밥이 너무 맛있었고요. 그다음 한적하고 뷰가 너무 좋아서 조용히 쉬다 가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긴 장마로 피서철 타격이 컸지만 올해는 맑은 날씨만큼 여름 성수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송도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2022년 360만 명, 2023년 210만 명, 2024년 7월 15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37만 명이던 피서객 수는 올해 84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긴 장마 기간 등 지난해보다 날씨 영향을 덜 받은 것도 한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작년 대비 저희 입소 통제했던 일수 자체가 12일에서 일단 6일로 줄었고 지난해에 비해서 한 20-30% 정도는 최소 관광객이 많이 늘 거라고 저희는 지금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영향도 있습니다. 인근 감천항을 통해 방문한 러시아와 이 부산을 찾은 아시아 관광객도 눈에 띕니다. Yeah, Sondo Beach is beautiful, very sunny and very warm. Lots of fun for the kids and the whole family. 그동안 숙박시설 부족으로 스쳐 지나가던 관광지에서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바뀌면서 손님도 늘었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국제적으로 많이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파라솔 장사를 하려면 외국 정도 하나 정도는 해야 되는 저는 그런 심정입니다. 밤하늘의 은하수를 연상시키는 불꽃의 향연, 수천 개의 불꽃이 다대포 밤바다를 수놓습니다. 부산 바다축제가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단독으로 열리며 지난해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600만 명에 가까운 피서객이 다대포 해수욕장을 찾았지만 2022년 200만 명, 2023년 11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바다축제로 이틀 만에 7만 2천 명이 단행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의 매력은 얕은 수심, 여기에 부산에서 유일하게 갯벌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 바닥 분수인 꿈의 낙조 분수가 가족 단위 피서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서 백사장도 넓고 그리고 이제 녹지가 잘 돼 있어서 해운대, 광안리도 뭐 물론 좋은 해수욕장인데 다대포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애들 놀기에 백사장이 넓고 물이 얕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올해 들어 피서객 증가가 눈에 띄는 송도와 다대포 해수욕장. 당분간 맑은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8월 해수욕장 피서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조선시대 때 나라에 내는 세금 중 하나인 곡식은 어떻게 운반했을까요? 그 과정을 상세히 담은 일기가 공개됐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시문화유산인 조행일록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 후기 전라북도 함열 현감이던 임교진이 쓴 일기인 조행일록입니다. 1863년 전라도의 세곡을 한양으로 운반한 과정을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나라에 세금으로 내는 쌀과 콩을 옮기는 것을 조운이라고 하는데
이를 기록한 가장 오래된 일기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이 이 일기를 중심으로 한 기획전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3부로 나뉘는데 먼저 조행일록을 쓴 임교진이 금강 일대 8고을의 세곡을 걷고 출항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당시 곡식을 모아둔 창고와 좋은 일행이 묵던 숙소 등이 그려진 옛 하멸현의 지도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세곡을 실은 배가 금강을 벗어나 서해를 항해하는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임교진이 이끈 조은선 12척이 13,000석의 세곡을 싣고 40여일간 운행한 바닷길을 대동여 지도에 연출하고 조선시대 침몰한 마도 4호선의 모형선과 이 배에서 건져올린 유물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3부는 지금의 한강인 경강을 향해 하는 모습과 한양에 도착해 세곡을 납부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특히 이곳엔 국가 보물이기도 한 광흥창 관리의 승진 임명장과 임교진의 사위 조희백이 남긴 좋은 일기인 을의 조행록도도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의 조은은 900년 동안 이어왔던 조은의 그 마지막 여정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시작됐던 조은이 19세기 중후역 그리고 19세기 말에 갑오개혁을 끝으로 조세가 급락화가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 세곡의 운송은 중단이 되는데요. 그 마지막 여정을 함께 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획전과 관련한 다채로운 행사도 열립니다. 박물관 출입구에 임교진을 형상화한 대형 공기 조형물을 설치하고 조행일록에 등장하는 인물과 같은 이름을 가진 관람객에게 선물을 전달합니다. 한편 이번 전시는 10월 27일까지 열리며 8, 9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엔 직장인을 위한 해설사와 만남의 시간도 마련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난 8일 낮 12시 5분쯤 사하구 다대포 낱개방파제 인근에 정박 중이던 3톤급 소형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형 선박 옆에 정박해 있던 낚시 어선과 작업용 바지선 등 다른 선박 2척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해경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5시 반쯤 사하구 신평동의 한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공장 배관과 부대 설비 시설이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3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중심지역 관서제가 시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심지역 관서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남구의 이 파출소는 연말까지 운영되고 문을 닫습니다. 근무경찰관 등은 3km 떨어진 지구대로 편입됩니다. 경찰청은 현재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는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일선 치안센터나 파출소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것도 많고 없어진다니까는 당장 무슨 일이 생기면 오는 거 출동하는 거 그 자체부터 많이 기다려야 될 그 부분도 시간이 없을 때 빨리 와야 되는데 그것도 걱정되고 아무래도 밤이 제일 걸어 다니기 제일 무섭죠 뭐. 경찰청에 따르면 2년 전 부산의 치안센터는 88곳에서 지난해 58곳으로 30곳이 폐지됐습니다. 이미 올해에도 치안센터 20곳이 폐지됐거나 폐지될 예정으로 있어 내년에는 38곳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사라진 치안센터는 파출소나 지구대가 통합된 9개 중심지역 관서로 편입됩니다. 이에 시의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지역 관서가 이제 시민들 곁에 있음으로 해서 체감 치안이 엄청 높았습니다. 근데 시민들이 불안해지는 거죠. 내 눈앞에 이제 경찰관이 있어야 좀 안전하고 치안이 좀 유지가 될 텐데 이런 게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감이 많이 커질 수가 있고 또
일선에 계신 현장 경찰관들 또한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치안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선 경찰관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회가 이 문제를 놓고 지난달 11일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단과 만난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본청에서 지침으로 지금 시행하는 거라서 저희가 사전에 미리 예견이 돼가지고 좀 논의를 하고 그럴지는 못했고요. 사실은 부족한 거는 맞고 그래갖고 일단은 본청 단위에서 시행을 하는 거라서 저희도 지금 6개소 확대를 하는데. 시의회는 이미 파출소를 통합해 지구대를 운영하다 다시 환원시킨 사례가 있고 한정된 인력으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운영해 혼란이 야기된 적도 있다며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가을의 시작이라는 입추가 지났지만 여전히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간간히 소나기가 내려 습도가 더해지면서 체감 기온은 더 높은 상황인데요. 보통 8월 중순이면 더위가 한풀 꺾이지만 올해는 광복절 이후에도 더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동네 물놀이장이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어르신들의 수분 보충을 위해 지자체가 생수를 나눠주는가 하면 미세한 불방울을 분사하는 쿨링포그를 가동해 거리의 열기를 식히기도 합니다. 체감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지역 곳곳에서 더위와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부울경 지역의 폭염 일수는 13.9일, 열대야 일수는 14.6일. 올해는 과거 폭염이 길었던 해와 달리 열대야 일수가 폭염 일수보다 많은 특징을 보이면서 밤에도 푹푹 찌는 더위가 기승입니다. 탁월한 서풍으로 인한 서해상의 수증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수증기가 이렇게 공급이 되게 되면 밤 동안에 기온이 하강하는 걸 이 수증기가 조금 저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밤에 기온이 좀 덜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상공의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두 겹으로 위치하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보통은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해서 폭염이 꺾이는 양상을 보이지만 올해는 그 이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15일 이후에도 중기 기온 예상에서는 폭염이 유지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중기 후반에서도 폭염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온열 질환자 수는 2,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부산에서도 60명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기온이 높아지면 1, 2도 차이로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며 폭염 취약계층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인공지능이 책도 써주고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는데요. 일상에 스며든 인공지능의 과학적 원리와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미래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해변에서 물놀이하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하자 원하는 그림이 나타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상화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사용자의 성향을 분석해 색상을 추천해 줍니다. 일상 대화도 나눌 수 있습니다. 더워서 잠을 잘 못 잤어.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열대야로 인해 잠을 잘 못 주고 싶고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하고 가벼운 이불을 덮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잠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면 천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립부산과학관에서 오는 10월 20일까지 디지털 플래닛을 주제로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미래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기반이 되는 컴퓨터의 발전사부터 코딩 그리고 알고리즘을 체험을 통해 배워보고 또 최신의 인공지능 기술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디지털 기술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삶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체험은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보안이 발달하면 이것도 해결이 되겠다. 이게 실생활에 도입되면 또 이게 보안에 대해서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부산과학관에서는 물놀이 시설을 올해도 무료로 운영합니다. 어린이 물놀이장과 바닥 분수 모두 8월 말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요즘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는 단체 관광보다 특정 테마를 즐기기 위한 관광이라고 하는데요. 올가을에도 부산에서 열릴 부산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부산을 찾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불꽃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부산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광안대교 경관 조명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연출과 화려한 불꽃과 조명, 음악이 어우러진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 부산 멀티 불꽃쇼입니다. 해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큰 매력이 됐습니다. 부산관광공사가 부산 불꽃축제와 연계한 해외 관광객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올 가을 대만과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등 4개국 해외 관광객 1,500여 명이 부산 불꽃축제 기간 부산을 방문합니다. 불꽃축제나 이런 관련된 부산의 메이저 축제를 연계해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는 지금 중화권 관광객들하고 동남아 쪽의 관광객들이 1,500명 정도 이번 불꽃축제로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이는 일반 단체 관광보다 축제나 이벤트, 기업 인센티브 등 특별한 목적으로 테마 관광을 즐기는 트렌드를 반영했습니다. 특히 부산관광공사는 기업 인센티브 관광 부분에서도 관광객 유치에 성과를 거뒀습니다. 팬데믹 이후 지난해 대만, 말레이시아 등 총 10,000여 명의 기업 인센티브 관광객이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총 16개 기업 1,200여 명이 추가로 부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수가 소규모이지만 건수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 하면 지난해 2배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해외 관광객 유치가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